안녕하세요. 물리 안치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아마 제가 끝나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이번 회차가 이제 저희 설명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강의실이 꽉 차 있는 경우, 또 넘쳐서 아예 다른 곳은 영상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소수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녀분들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항상 더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자료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제 자료입니다. 이제 멀리서 보시면 약간 밀리터리 느낌 같이 나는. 예, 근데 안에 보시면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뭐 다원, 시대인재, 대찬 학원의 모습입니다. 저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요. 원장님들은 이걸 다 구분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학원 강의실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 이제 시간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브로셔 안에도 시간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약간 수정된 사항들이 있어서 요 한 장짜리를 보시면 제 전체 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뭐 구분해 보시면 뭐냥 개념반, 심화반, 뭐 단대부고반, 뭐 이렇게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때 물리시험을 보다 보니까 단대부고반 뭐 이렇게 그냥 크게 구분되어 있고요. 일요일반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등록이 좀 어려우시고 토요일 지금 저녁 수업은 원래 마감이었는데 대기가 풀려서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반은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로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뒷면은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개강반 수업입니다. 근데 이 조기 개강반은 이미 이번 주가 3회차 수업이 들어가는 주말이기 때문에 이미 개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펼치셔가지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거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는 이 한 장짜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앞에 선생님들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 드릴까요? 우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1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과목이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교과서 한 권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처음 도입이 됐을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중학교 과학을 배우고 통과를 배우고 물화생지를 배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윤봉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학교에 만점자가 몇십 명씩 나오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선여고 아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선여고도 물어보시고 단대부고도 물어보시면 아마 하나 틀리면 3, 4등급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상 이렇게 딱 까놓고 보니까 뭐 난이도도 사실은 뭐 그렇다고 칠 수 있고 물론 뭐 어렵게 나온 학교들도 있겠죠. 뭐 난이도도 그렇다고 치고 또 학교마다 배우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남구원 선생님은 통합과학하고 화학을 하시죠. 지금 윤봉현 선생님은요? 통합과학하고 그쵸 선생님 달 기억해 주셔야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통과도 하시고 생명과학도 하십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통과만 수업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화학을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생명과학을 자신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요. 그럼 그 학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화학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서 다른 과목 나오고 또 어떤 선생님은 생명과학을 조금 까다롭게 가르치시면서 또 다른 과목 이제 비슷하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배분들 같은 경우는 통과를 먼저 했지만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아 이게 미리 뭐 우리 아이가 워낙 과학을 어려워서 통과를 미리 배우는 것도 좋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 이땐 일단 우리 아이가 학교를 어디를 갈지를 배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통과 수업을 들으면 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월에 학교 배정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통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봉현 선생님 시간표 보시면 2월 시작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라는 게 워낙 과학을 어려워하면 당연히 통과부터 해야겠죠. 어떻게 물리화학을 먼저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 이제는 통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배정을 받고 또 그 학교에 맞는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 학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추천은 뭐 학교 배정 받고 통과를 좀 시간 낭비 없이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은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커리큘럼이 그러면 뭐 통과해서 물리화학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 물리화학만 좀 뽑아서 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생각들이십니다. 근데 왜 통과에서는 생명과학은 왜 안 뽑을까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명과학은 외우는 게 많으니까요. 생명과학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도 외우는 건 다 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유전입니다. 그쵸? 근데 유전이 통과에서는 안 배웁니다. 예, 통과에서는 유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과에서는 물리화학만 좀 뽑는 거고요.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죠? 역학입니다. 예, 그 역학이 통과 물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바로 통과에서의 물리 역학 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뽑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유전을 벌써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전은 시험 언제 봅니까? 고2 그리고요 2학기 그리고요 중간고사 때 봅니다. 네, 아직 한참 남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이미 다 끝나셨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순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유전 파트 지금 많이 하시는 것도 물론 좋죠.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막 몇 번이라고 하고 하니까. 근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번 겨울에도 유전 수업이 있고요. 5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애들 놀면 안 되니까 그때 유전 특강 또 있고요. 내년 여름에 유전 특강 또 있고요. 추석 때 또 있습니다. 내년 겨울에 또 있고요. 그해 또 5월에 또 있고. 기회가 앞으로 한 8, 9번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만 살리셔도 4번은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많이들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 물리화학 파트만 이제 뽑아서 선행하시는 분들이 한 3, 4년 때는 3, 4년 전만 해도 좀 많으셨어요. 요즘에는 또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물리화학을 먼저 그러면 하면 어떨까? 요것도 이제 한 3년 정도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방식이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이런 겁니다. 통과 선생님들은 능력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물리도 가르치시고 화학도 가르치시고 다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처럼 물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든 노력은 저는 물리에다만 쏟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물리원을 배우면 이 물리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통과에도 들어가니까 물리원 파트도 명확하게 배우고 통과에 나오는 물리 파트도 배우면 일석이조겠네 라는 게 지금의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벌써 이것도 한 2, 3년째 이어오는 거죠. 물리를 먼저 선행을 하고 학교 배정받고 통과로 나가서 나중에 내신 대비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거의 7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개념반을 듣고 지금은 심화 커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이제 학교 배정 받으면 통과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과 물리는 거의 입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늦으신 게 아니신데 요즘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름에 벌써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역사인지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시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 아이 상황과 맞춰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교과서의 순서인데요. 이 교과서 사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 파트는 역학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또는 뭐 역학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물리 전체적인 파트에서 역학 파트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힘과 운동에서부터 여기 있는 열기관과 열 효율, 열역학 법칙까지를 보통 우리가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힘과 운동, 운동 법칙, 운동량 보존,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이게 통과 물리하고도 이제 겹쳐지는 같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열역학 법칙, 상대성 이론. 여기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 말하는 역학이라는 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 3분의 2까지. 거기까지를 이제 물리에서는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 끝부분 그리고 2학기 과정을 역학이 아닌 부분이라고 해서 비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뭐 전자기학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정확히 그냥 쉽게 표시하시려면 역학과 비역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물리를 이제 여러 번 돌리신 분들 중에서는 역학만 여러 번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역학만 여러 번 돌리시면은 사실 이제 2학기 과정은 거의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다른 학생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잘 안 됩니다. 뭐 그냥 비슷한 출발선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2학기 과정이니까 나중에 여름 때 시간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2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을 시험 보는 시기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유전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행이 사실은 미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라면 못하는 부분만 하셔도 되죠. 근데 개념반을 배우신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능 시험에 오답률을 보시더라도 이 노란색 파트가 오답률이거든요. 그러면 쫙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역학만 어려웠다면 역학에만 빠바바바박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펼쳐진다는 것은 사실은 물리가 역학만 어려운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펼쳐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거 사진 많이 찍어 가시면 나중에 만약에 급하실 때 요것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과외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예, 다 찍으셨나요? 네, 잠깐 피해 드릴게요. 원래 찍으시는 시간 다 드립니다.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통 버리십니다. 네, 이거 뭐였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물리에서 역학이 가장 어려운 건 맞습니다. 사실 한 번, 두 번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역학이긴 하죠. 그리고 비역학 파트에서도 고난도가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 단기적으로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면 뭐 어디 가서 물리 어디가 제일 어렵나요? 그러면 역학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1단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단원, 1학기 과정. 아까 역학 그리고 마지막 상대성 이론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단원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커리큘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념반,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하면 심화반 이렇게 두 가지예요. 당연히 물리를 처음 하신다면 당연히 개념반이겠죠. 예, 대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물리를 선행을 해버린 거예요. 막 6개월 과정, 막 1년 과정.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개념을 1년 동안 아니요 심화까지 돌리고 나서 심화반으로 오시면 실망이 크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 2학년 때 아무리 이제 1년 동안 물리를 배우더라도 배울 수 있는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한테 물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당장 시험 볼 게 아닌데 물리에 대한 거부감도 좀 없애주고 어려운 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의 내용과 그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주면 우리 아이는 다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아이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제 막상 개념을 돌리고 두 번째 돌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돌린 학생들이 지난 여름에 저한테 심화반 왔다가 빵점 맞은 학생이 50%는 됩니다. 첫 시간에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못 푸는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이 때는 그것만큼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물리를 다 배우면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과목도 아니고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리를 그냥 한 번 정도 또는 뭐 두 번 정도 또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럼 문풀반을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중학교 1, 2학년 때 물리를 선행하셨다면 사실은 개념반이 맞습니다. 사실 이 개념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배운 학생들보다는 한 번 정도 돌리는 학생들이 더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개념반 같은 경우는 과제 단계가 4단계인데요. 1단계가 가장 쉬운 난이도거든요. 완자, 내공, 하이탑. 이게 1단계 과제고요. 2단계는 고2 기출문제, 3단계는 EBS 수능 특강, 4단계는 고3 기출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념반에서의 과제로 나가는 문제들이에요. 그중에서 자기 능력껏 2단계 정도를 풀어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심화반만 가더라도 아마 제 과제에 한 2단계 정도까지밖에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개념반은 이미 이제 아이들이 배울 만큼 배워 있는 상태, 머리가 클 만큼 큰 상태에서 제대로 이제 물리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를 다 줍니다. 그래서 개념은 한번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배우면서 난이도별로 문제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는
요 개념반 수업을 사실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개념반을 들으셨다면 지난 여름에 개념반을 들으셨다면 당연히 심화반으로 들어오세요. 저 그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얘기해 줬습니다. 예. 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수업 시간에 딴소리를 1도 안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수업만 하면서 타이트하게 좀 빡빡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여름에 개념을 빠짐없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개념을 들으셨다면 심화반이 맞고요. 다른 곳에서 개념을 들으셨다면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막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심화반 보내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개념반 가면 되죠. 아직 뭐 당장 시험 볼 거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했는데 빈틈을 찾았어. 그럼 그것도 좋은 거고요. 잘해.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고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민되시면 심화반을 보내보시지만 저는 사실은 개념반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그 과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리 개념을 들어갔을 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서 통과 역학 파트를 3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물리학 개념으로 이어지는 반이 한 반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한 장짜리 종이 보시면 제일 위에 시대인재에서 진행되는 반이 있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 3회를 진행을 하고 통과 역학만 3회만 진행하고 바로 물리 개념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단대부고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단대부고반은 따로 있습니다. 단대부고반도 여기 다원에 보시면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진행 예정 중이시면은 이쪽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개념반과 단대부고 개념반은 다른 개념반하고 커리는 똑같은데요. 단대부고에서 선정하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 부교재가 추가로 과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단대부고반 학생들은 고1 때 물리를 보니까 이때부터 잘 모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더 정확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테스트랑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는 총 4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까 1단계가 완자, 내공, 하이탑. 요게 1단계 정도의 난이도고요. 2단계가 고위기출, 3단계가 수능 특강, EBS, 4단계가 고3 기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기 개강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 2단계를 보통 풀어오고요. 2번, 3번 돌린 학생들은 2, 3단계를 풀어오고요. 그리고 4단계는 주간 테스트를 만점 받은 학생들은 주간 테스트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만 4단계 과제를 풀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4단계 과제 같은 경우는 당장 수능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죠. 뭐 클리닉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재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화학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물리도 있지만 이 물리라는 과목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 통합과학은 그냥 4발 자전거입니다. 안 넘어져요. 그냥 열심히만 시험대 밟으면 잘 나갑니다. 근데 이 물리라는 과목은 2발 자전거예요. 아무리 4발 자전거를 잘 타도 아무리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해도 물리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게 2발 자전거이듯이 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발 자전거는 한번 타놓으면 1년, 2년 쉬어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라는 과목도 제대로만 배워놓는다면 빠짐없이 제대로만 배워놓는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과목이 물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더라도 이게 물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조교진들이 힘을 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